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요즘 상승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가 않네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또 2.87% 진짜 많이 올랐죠. 코스닥은 하락을 했네요. 몰랐는데.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죠.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좀 화끈하게 올라줬습니다. 저도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은행이나 자동차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동안 잘 나가던 네이버나 카카오는 조금 주춤한 모습이죠. 3% 넘게 내렸네요. 주변에 주식을 이번에 처음 시작한 친구가 네이버랑 카카오가 오늘 왜 이렇게 내리는 거냐, 코스피는 이렇게 오르는데, 왜 내렸겠어요? 당연히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내린 거지, 그죠? 삼성전자는 코로나 최저점에서 지금까지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오른 것까지 쳐서 말이죠.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거의 최저점에서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내렸다고 왜 내리지 이런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당장 매출이 2배가 된 것도 아닌데 일단 2배가 올랐으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죠.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 저 종목 순환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림이 좋은 모습이죠.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니까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이 높은 분들은 이제 언제 좀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식은 과연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형적인 가치 투자자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주가 지수를 보지 말고 내가 가진 종목만 보면 된다. 내가 가진 종목이 가치보다 비싸지면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매수할 때부터 내가 가치를 보고 매수를 했어야 되겠죠.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이제 내가 가진 종목이 미래 가치나 지금 가치를 봤을 때 가치보다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되면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겁니다. 좀 많이 비싸다 싶으면 전량을 매도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도 주가 지수도 좀 보고 싶죠. 어느 정도 주가 지수가 너무 높다 싶으면은 내릴 확률이 높으니까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주가 지수가 그래도 적정한 수준이면은 계속 주식을 투자해도 되겠죠. 지금 주가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주가 지수가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때 PER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주가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지표죠. PER이 높으면은 좀 고평가고 낮으면은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PER은 역사적으로 2010년도에는 17.8, 2011년에는 10.9, 한 이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낮을 때는 재작년에는 9.58까지도 내려갔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PER이 어느 정도냐면 20을 넘었습니다. 이게 어제 20을 넘었으니까 오늘은 6월 3일이니까 오늘 제법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 높아졌겠죠. PER이 20을 넘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 20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기업들의 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버는 돈에 비해서 현재의 주가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좀 파는 게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PER로만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주식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 1000만원 1년 이자가 탕수육 2접시랍니다. 탕수육을 얼마로 계산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0%대 예금 금리가 현실화가 되었다는 거죠. 최근에 기준금리를 또 내렸었죠. 며칠 전에 기준금리를 내려서 은행들도 정기예금 금리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 예금 금리가 0.75%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를 거의 못 받는다는 얘기죠. 1%도 못 받고 여기서 세금 떼면은 거의 한 0.5%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반면에 주식은 PER이 20이라고 해도 PER의 역수를 취하면은 5%가 이제 주가 수익률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주가 수익률이 아니라 이제 기업들의 수익률이라고 봐야 되죠. 은행은 0.5%밖에 안 주는데 기업들은 5%씩 버니까 10배를 벌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걸 PER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번다고 해서 나한테 바로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배당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배당은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나한테 실제로 돈을 주는 거니까요. 요즘 배당 수익률 좋은 기업들이 많죠. 삼성전자만 해도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얼마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3%가 넘습니다. 원래는 4%도 넘었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이런 우량주가 배당 수익률이 3%가 넘고요. 뭐 은행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률이 뭐 한 6%, 7% 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좀 오늘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좀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5%가 넘죠. 이렇게 우량 주식들을 사도 배당률이 뭐 3%, 4%, 5%, 6%까지도 되니까 굳이 뭐 은행 예금을 할 필요가 없겠죠. 뭐 1% 이자도 못 받는데 차라리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 게 낫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뭐 재난지원금이나 뭐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돈은 계속 풀리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고 있고 그 돈들은 뭐를 따라갈까요? 결국 수익이 나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주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지금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장기채 금리도 뭐 거의 1%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굳이 채권을 살 필요가 없고 주식에서 배당을 받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죠. 또 부동산도 사실 뭐 이제 월세 받는 게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물론 월세가 여전히 높은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은 좀 약간 소외된 지역이나 뭐 하여튼 좀 떨어지는 지역이죠. 앞으로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곳이고 뭐 물론 주식도 배당률이 높은 곳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익이 떨어지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돈을 벌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찾아야겠죠. 어쨌든 돈의 흐름이 그 배당률이나 하여튼 그 수익률을 쫓는데 그게 바로 지금은 주식이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PER이 높다고 해서 고평가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뭐 채권이나 은행 이자랑 주식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힘들죠. 일단 채권이나 뭐 은행에 맡기면은 그거는 원금 보장이 되잖아요. 원금에다가 이자를 돌려받는 건데 내가 이제 주식을 사면은 이제 그 회사를 사는 건데 그 회사가 가진 자산이 거의 뭐 없는 그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의 이익만 사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한국 코스피는 PBR까지 낮기 때문에 사실 뭐 은행에 넣는 거랑 큰 차이도 없습니다. 워낙 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비해서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금에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PER이 지금은 높기는 하지만 또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또 내년이나 뭐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어쨌든 코스피가 좀 많이 급등을 하기는 했지만 뭐 아직까지 뭐 다 팔아버려야 된다 뭐 이 정도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좀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면 어느 정도는 좀 현금 비중을 확보하면 좋겠죠. 그러면은 언제 팔아야 되냐? 주식을 완전히 다 팔아야 될 때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좀 보유를 해야 되고 아무리 비중을 줄여도 한 반 정도는 그래도 자산의 반 정도는 주식에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은 좀 많은 부분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뭐 앞으로 뭐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거나 뭐 아니면은 은행 이자가 좀 올라가거나 채권 이자가 올라가거나 해서 주식보다 채권이나 예금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주식을 팔고 현금 비중을 현금이나 채권 비중을 늘려도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비교를 해봤을 때 수익률이나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을 비교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식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좀 무섭긴 무섭습니다. 언제 폭락을 할지 좀 무섭기는 한데요. 좀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또 현금 확보를 해서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하면은 멘탈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해 나가는데 도움은 되겠죠.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